비행기는 강한 옆바람이 불 때 착륙할 수 있을까요? 왜 조종사들은 착륙하기 전에 가끔 도시비를 선회하는 걸까요? 정말 제가 이 구토봉지를 사용하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은 비행을 흥미롭게 만드는 가장 흔한 10가지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봅시다. 비행기가 하강할 때 왜 기수는 위를 향하나요? 기내에서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뒤쪽으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또 승무원들은 서비스 카트에서 손을 떼지 않죠. 비행기가 하강할 때도 조종사는 비행기 앞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수의 위치가 아니라 동력입니다. 파워를 높이면 상승하고 낮추면 하강하죠. 기수의 위치는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즉,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할 때 보통 기수를 높여서 속도를 줄입니다. 조종사는 왜 착륙 시에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죠?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실내등이 꺼진 것을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첫째, 비행의 중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레이크와 발전기를 제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읽던 책을 계속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전입니다. 밖이 어두운 비상시에 비행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면 출구로 안내하는 바닥 조명을 더 쉽게 볼 수 있고, 객실 조명이 희미하면 눈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활주로 조명 패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 생각엔 여기 착륙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활주로 조명은 활주로 훨씬 전에 비행기를 안내하는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 조명 패턴으로 이루어진 시각적 보조장치 전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조명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달하는 완벽한 경로에 있는지를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2개의 빨간 조명과 2개의 흰색 조명입니다. 4개의 흰색 혹은 3개의 흰색과 하나의 빨간 조명은 비행 고도가 너무 높다는 표시고, 4개의 빨간색 혹은 3개의 빨간색과 하나의 흰색은 조종사에게 완벽한 경로보다 낮은 고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 조종사들은 때로 착륙 전에 연료를 버리는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같은 무게가 나간다면 착륙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객기는 필요한 양의 연료만 싣고 있기 때문에 착륙할 때쯤이면 연료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있거나 승객이 몸이 불편해서 비행기가 예정보다 훨씬 빨리 착륙해야 하는 비상시에 조종사들은 여분의 연료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펌프와 밸브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날개에 저장되어 있던 연료가 빠져나옵니다.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정말 조종사에게 말을 하나요? 착륙 직전 조종사들이 활주로로 향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시점을 결심 고도 또는 결심 높이라고도 합니다. 조종사가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비행기가 결정을 내리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잉 747을 포함한 많은 비행기에서 크고 분명한 기계음이 결정하라는 의미로 decide 라고 말합니다. 조만간 좀 빨리 결정하시죠. 지금 날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비행기가 나온다는 믿지 못할 소문도 있어요. 조종사들이 지면 효과라고 부르는 건 무엇인가요? 아직 공중에 있는데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날개와 지면 사이에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착륙하려고 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압축되어 베개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 조종사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가 쪽 좌석에 앉으면 하강 마지막 15초에서 20초 동안 땅 위에 부드러운 공기 베개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효과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착륙 시 비행기가 왜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순항 고도에서 조종사들은 보통 경로를 약간 변경함으로써 난기류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정해져 있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친 기류를 통과해야 한다면 조종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거친 착륙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느리게 하강하고 활주로 위로 떠 있으면 제동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활주로가 비, 서리, 눈, 얼음으로 미끄러울 경우 거칠더라도 확실한 착륙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이륙에 비해 착륙이 오래 걸리죠? 순항 고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강할 때가 되면 실제 착륙 40분이나 50분 전에 승무원들은 서비스를 끝내고 착륙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공항까지의 거리나 비행기의 속도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공교통통제소가 언제 하강하기 시작해야 하는지를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붐비는 공항인 경우 항공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모든 비행기가 같은 거리에서 가장 짧은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착륙할 수는 없습니다. 왜 비행기는 착륙하기 전에 때때로 도시상공을 선회할까요? 이것은 진입 또는 착륙 대기 선의 비행이라고 하는데 비행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겐 악몽 같은 일이죠. 하지만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늘을 비행기들이 각기 정해진 차선을 따라 달리는 혼잡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차선이 병합되어야 하면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착륙해도 괜찮을 시 비행기가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심 바로 위를 비행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각 활주로마다 정해진 경로가 있는데 대부분 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측풍이 불 때 왜 비행기는 옆으로 착륙할까요? 비행기는 강한 측풍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지상으로 접근할 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승객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의 착륙은 조종사들의 노련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들은 비행훈련 초기부터 측풍 착륙 기술 연습을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이것을 크래빙과 슬리핑이라고 부릅니다. 크래빙은 소위 개걸음이라는 의미로 기술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비행기는 개처럼 옆으로 움직입니다. 조종사는 기수의 각도를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돌풍이 부는 조건에서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활주로가 두꺼운 구름층 아래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수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면에 접근하면 조종사는 크래빙에서 슬리핑으로 기술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정상 조건 시에 그래야 하듯이 날개를 바람을 향해 기울여 비행기를 활주로와 평행하게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조종사라도 때때로 극도의 측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상을 향해 옆으로 접근하다가 다시 공중으로 올라 재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바람이 너무 심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비행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가시거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비행기는 어떻게 착륙하나요? 폭풍 후 눈, 그리고 안개는 모두 가시거리를 감소하고 안전한 착륙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비행을 완료하기 위해 최소한 800m의 가시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낮을 땐 공항의 비행기를 지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활주로의 특수 조명, 가시성 측정기기 및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하는 무선 항법 등이 포함됩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조종사들의 특별한 눈이 되어 착륙의 모든 단계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토봉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틀린 적도 많으니까요. 항상 만약에 대비하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요.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